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일찍 하러 왔고요. 원래 한 두 번쯤 이열되면 독시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이변으로 찍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좀 천천히 하려다가 수상이 끝나가지고 다 제 마음은 정해졌기 때문에 좀 왔어요. 일단 쭉 하고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이제 질문 듣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 자, 네, 트롬님. 아, 그냥 이게 첫 경기라 뭐 그 말씀 하시던가? 그 말씀 하시는 건가? 나 또 뭐 물어보려고 하시는 줄 알았네. 이게 첫 바다였어가지고 20배에서 실수로 이걸 보고 분석해버렸어. 20배 방송 제가 자주 하진 않다 보니까 표는 천천히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급하신 분 계세요? 나 진짜 급하다. 아, 급하다면 뭐 보내드려야지. 예. 급하다면 뭐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 짜긴 했어요. 오늘 주력 하나, 부주력 하나. 고배당이 좀 괜찮은 날인 것 같아서 고배당 2개 넣었어요. 고배당 2개. 고배당 2개. 넣었고. 해바라기님 지금 아니면 안 못 찍어?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따가 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지금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뭐 특히 주력 아마 고배당은 안 건들 것 같고 부주력이나 주력에서 한 폴 정도 바뀔 수도 있어. 혹시 모르잖아. 내 생각이 바뀔지. 다 괜찮은 것만 넣어두긴 했는데 괜찮으세요, 해바라기님? 그래도 뭐 지금 가는 게 나쁘다 뭐 그 소리는 아니에요. 표 아직 안 보냈어요, KP님. 9시 반 첫 경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순둥이님 어제 그 제 밑에 코멘트 듣고 이제 니스랑 AC 밀란 경기로 골라가셨나? 그랬으면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 그죠, 형님들. 원래 이게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욕심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갔으면 무조건 먹는 건데, 그냥 갔으면 무조건 먹는 건데. 시부럴 테. 왜냐면은 어제 그거 주력 만약에 어제 10배가 넘는 걸 주력으로 갔잖아요. 그거 먹었으면 오늘 다 때려박았어, 난. 제 성격상. 그게 만약 그래서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 주말에 다 털어낼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맞았으니까 이제 그냥 기본빵으로 갈게요. 해바라기님 보내드렸어요. 루팡님도 코멘트로 가셨다고? 생각보다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물론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참 아쉬워. 제가 카디스 경기를 잘못 분석해가지고 진짜 이거 카디스 경기 잘못 분석했어.
아싸리 프렌의 접근이 저는 좀 지금 와서 봤을 때 물론 결과가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더 잘했으면 프렌 접근이었을 것 같은데 애초에 뭐 지런 쪽을 좋게 보진 않았잖아. 무해무 쪽 무승부 가능성을 봤잖아요 제가. 아 프렌을 갔어야 되는데 이거 카디스에 어쨌든 영입된 선수들 뭐 이 잘하더라고. 잘해 영입된 애들이. 현빈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지금 여유 좀 있어요. 제가 일찍 왔잖아. 여유 좀 있어요 여러분들. 여유 좀 있고. 지금 밑에 그래서 좀 왜냐면은 주력인데 배당 너무 높으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딱 두 폴 좋아하시는 분들 하라 가시라고 밑에 코멘트를 달아드리긴 했는데 음, 아, 아쉽다. 욕심을 부릴 거면 그냥 볼프 샬케 프렌 정도만 넣어서 부릴 걸. 음, 제가 카디스 연계는 뭐 운이 없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석 자체를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분석했어. 잘못 분석했어. 카디스 양빵으로 가서도 서현님 너 뭐 드셨어? 양빵? 어떻게 양빵이라는 거지? 프렌이랑 햄무 잡으셨다는 소린가? 하여튼 드신 분들에도 좀 계셔가지고 물론 틀린 건 틀린 건데 전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어, 저는 잘못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판단하셔가지고 드신 분도 계셔서 불행 중 좀 다행입니다. 불행 중 좀 다행이네. 그래서 저는 자아가 있으신 자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배팅할 때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체크하고 갈게 좀 그래.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10경기 뭐 할지 보여드려요? 웨스트햄 첼시 엠폴리 스페티아 바이에른 보훔 아스날 부포 풀럼 노팅엄 모나코 파리 레체 로마 본머스 뉴캐슬 라치오와 딸 클레르몬 마르세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연도 끝나고 질문 받든가 그런 식으로다가 갈 텐데 레미님은 원래 그러시잖아.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너무 욕심 부려서 적당히 부릴 걸. 뭔가 제가 한번 삘이 꽂히면 이게 그게 있거든. 그러다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최근엔 욕심 부려서 좋은 기억이 없네. 주인님 어서 오세요. 근데 어쨌든 어제 분석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지로나는 제가 분석 자체가 좀 아쉬웠지만 뭐 알크 경기는 제가 뭐 약간 뭐 패스 느낌이었고 사실 뭐 밀란 AC 밀란 경기도 이제 1대0 스코어까지 맞춰버렸죠 그냥. 딱 사이즈도 완벽했죠 그냥.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경기 내용이나 그게 그냥 싹 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갔던 경기고 니스 이 몰린 거 말고는 진짜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 진짜로 뭐 주말 경기가 20경기 30경기가 있어도 이건 주력감이다 라는 코멘트. 몰린 거 말고는 변수가 없다. 그리고 니스 경기가 더 들어올 것 같았던 게 그 전에 FA컵 프랑스 FA컵에서 몰린 경기들 좀 많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가지고 저는 강하게 또 이렇게 봤던 거고 쫄아가지고 못 가신 분들은 뭐 아쉽네요. 니스는 가야 돼. 아무리 몰려도 가야 됐어. AC 밀란 3백 나왔죠. 수비 지렸죠. 수비가 MOM이 수비수야. 칼룰루 이 호로쇼 펼치던 놈이 3백 가동하고 지금 상대 잘해주고 있어요. 또 무실점. 알크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 높은 걸 잡아가라는 멘트였어요. 제 멘트는. 마인을 보신 분들 차라리 오바를 찍어서 3.5 마인 하면 저는 오바까지 봤거든요. 마인 하면 오바까지. 그러니까 1.9배잖아 오바는. 그거로 가는 거고 아니면 아싸리 나는 그냥 좀 주말 전이니까 좀 쉬겠다 하면 햄무 잡고 그냥 고배당에 넣고서 그런 느낌. 이랬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석 자체는. 뭐 마인 보신 분도 그냥 오바 갔으면 오히려 더 이득이었잖아. 맞잖아 내 말. 그랬으니까 전반 5대0. 거기 뭐 볼프스도 샬케의 최근 저력 상당히 잘 받고 물론 실축에 좀 운이 따르긴 했는데 솔직히 볼프스가 PK 놓쳐 시작하자마자 PK 받았는데 PK 놓쳤어. 골대 맞더라고. 차이님도 어서 오시고. 지금 분석 자체는 좀 나았다는 위안을 좀 갖고 오늘도 잘 좀 가보시죠. 지로나 분석이 안 좋았어.
예. 되게 욕심 너무 부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만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초심으로. 그래서 밀란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1대0 승부고요. 어떻게든 한 골은 넣지 않을까라고 봐서 오늘이요? 뭐 근데 제 느낌대로 들어오지 않아. 저는 어제 느낌 좋았어. 느낌이 좋았으니까 주력으로 10배 이상을 만들었겠지. 오늘 뭐 괜찮아 보입니다. not bad.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경기들은 좀 보여요. 뭐 분석하면서 좀 설명드릴 텐데. 웨스트햄 첼시. 일단은 웨스트햄 공격 쪽에 스카마카, 이제 코르네, 측면과 이제 전방 쪽에 빠져 있고, 주마 이 새끼는 진짜 너무 인저리 프론이네. 여기 뭐 수비 쪽에 켈러나 데닝스가 오늘 경기 벤치 정도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투명이지만 나올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첼시는 미드필더 코바치치, 그리고 포파나가 훈련 복귀했는데 아직 좀 준비가 안 됐고, 아니다, 포파나 아직 복귀가 안 됐나? 자카리아가 복귀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뭐 캉테, 브로야 기존에 빠져있는 자원들, 여기 이제 스털링 햄스트링인가? 약간 이슈 있어가지고 불투명인데, 이 경기 답지는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경기야,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분석적으로 뭐 어떻게 풀든 간에 무승부에 찍거나 언더 찍거나 패스하거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뭐 혹은 첼시 승을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경우가 직접 승부표 분석도 제가 언급 잘못해가지고 첼시 없는데 분석해보려고 살짝. 근데 마디아실이 들어오고 나서 수비 라인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여기 이제 리스 제임스 같이 또 든든하고 공격이나 수비에서 상당히 잘해줄 수 있는 측면 자원까지 가담이 됐고, 왼쪽에 뭐 벤치레리아 지금 폼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쪽 쿠크레라가 그래도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아스필리가 뛰니까 확실히 리스 제임스가 들어왔을 때 힘이 많이 받는 첼시고, 뭐 칠레 같은 경우 직전 경기 폼이 좀 별로긴 했어요, 여러분들. 별로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둘 중에 폼 좋은 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실점이 없어요, 첼시가. 실점이 어쨌든 없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뭐 스카마카 코르네 뭐 그렇다 쳐요. 코르네는 좀 아쉽고 스카마카 못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데닝스 정도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 사이즈고 벤치 스타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제가 볼 땐 많이 넣어야 한 골이야. 무득점 아니면 한 골 가능성이 높아요. 웨스트햄이 2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떨어져 보이고, 첼시가 조금 이거 언더보는 입장에서 조금 변수는 주앙 펠릭스가 변수야. 주앙 펠릭스가. 그러니까 분명히 뒤쪽에서 엔조 페르난데스를 이제 벤피카로서 후려치기보다 이제 비싸게 샀으니까 후려 맞고 온 건가? 아무튼간에 데려오고 나서 전반전 같은 경우 첼시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상당히 좀 전진 패스나 이런 것들이 괜찮긴 했어요. 근데 앞에서 방점을 찍어줄 놈이 없었어. 누구야? 하베르츠나 또 그 잉글랜드 새끼 누구야 이름? 나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잠시만요. 쟤 누구였더라? 야, 어딨냐? 왜 이름이 안 보이냐? 그씨 뭐 마운트. 마운트.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운트. 이 더럽게 못하는 놈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진짜로. 다 말아먹었어. 하베르츠는 진짜 기대 이하고, 마운트도 포터 감독 이후에 좀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바로 또 더럽게 못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주앙 펠릭스가 나오고, 직전 경기에 또 마두에케나 무드리기, 그리고 직전 경기 폼이 상당히 안 좋았으면 독감이었어. 야, 근데 감독도 병신입니까? 야, 독감 걸린 애를 왜 선발 출전시키나요? 독감 걸려가지고 회복하자마자 선발 나간 거야. 폼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대신 이제 마두에케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또 허슬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주앙 펠릭스가 들어온다면 그래도 공격적에서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첼시가 질 가능성은 없어요. 무호 아니면 승인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 뭐 승 쪽의 배당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승 접근하시는 분들도 갈 수는 있겠다. 뭐 마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로 보진 않습니다. 마인 가능성도 있어요. 펠릭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웨스트햄도 최근에 이제 데클란 라이스가 시즌 중반 초중반에 살짝 주춤하던 그림에서 겨울 이적 시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폼이 최근에 좋거든요.
또 수비 쪽의 밸런스는 웨스트햄 그래도 참 잘 잡혀있는 팀이다 보니까 첼시가 펠릭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살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봤고, 역시나 그래도 첼시가 아직까지는 믿을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죠. 직전 경기도 그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롱볼 축구를 하는 거 봐요. 말도 안 돼 솔직히. 그런 부분 봤을 때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다. 1대0, 1대1, 2대0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아시겠죠? 웨스트햄도 만만치는 않아서 일반승 찍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엠폴리 대 스페치아, 이스마일리 측면 쪽에 빠져있고, 뭐 미드필더 쪽에 그라시나 계속 장기 부상자들 뭐 이렇게 빠져있는 엠폴리고요. 스페치아 비상이에요 여러분들. 스페치아 비상. 가뜩이나 스페치아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수비수인, 계속해서 스페치아 경기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아스날로 한 명 넘어갔잖아. 이름 또 기억이 안 나. 아스날로인데도 기억이 안 나. 키비오르. 키비오르가 또 이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 수비수 지금 또 둘 빠졌어요. 안파도는 뭐 미드필더까지도 소화 가능한 자원이죠. 어디였더라? 어디서 임대 왔는데 인턴가 유벤이가 헷갈리네. 어쨌든 여기에 뭐 베테랑 미드필더는 엑달이나 뭐 백업 쪽에 주르코브스키 측면 쪽, 뭐 코발렌코, 핵심 공격수 은졸라. 밑에 보이시죠 특이사항. 골로 놈 없어요. 골이 안 들어가. 얘가 엄청 잘하거든. 이번 시즌 거의 벌써 한 10골인가 넣었어. 스페치아가 그냥 공격의 핵심인데 빠져있고, 빠지고부터 스페치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뭐 미드필더 쪽에 핵심인 바스토니도, 첼시인가요? 죄송합니다. 첼시. 그리고 조엣. 강팀이었는데 헷갈렸다 내가. 첼시. 어쨌든 이제 스페치아는 너무 많이 빠져있어 이거는. 너무 많이 빠져있어. 이거는 뭐 스페치아 프렌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엠폴리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적 시장에 이제 또 카푸토라던가 본인들의 좀 색깔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나서 뭐 나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나 이런 걸 보여줬고, 직전 경기 로마 원정에서도 제 생각보다는 좀 엠폴리가 선전하긴 했어요. 물론 오른쪽만 들려? 잠깐만요. 아직도 그럽니까? 아직도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 봤을 때 엠폴리 승 배당도 뭐 나쁘지 않고요. 사실 1.8대 정도면은 뭐 사실 엠폴리가 원래 믿을만한 팀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줘야죠. 그래도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 정도 배당이면 1.87 생각보단 나쁘지 않겠다. 다만 이제 주력으로 찍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뭐 부주력이나 아니면 뭐 고배당 박스 정도에는 넣을 수 있는 사이드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잡을만한 매치다. 세 번째 바이에른뮌헨인데 오후. 일단은 바이에른뮌헨 직전 경기 볼프스전에 킴미 퇴장, 출전으로 빠지고, 뭐 루카스 헤르난데스나 측면 쪽에 뭐 또 같은 3선이나 뭐 2선 쪽에 쓸 수 있는 흐라벤베르, 미네에서 이제 3선이죠. 이게 뭐 마즈라위나 사디오 마네가 훈련은 복귀한 것 같은데 아직 몸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보험은 이제 감보아 빠져있고, 또 누가 빠져있었더라? 에세르였나? 에세르 빠졌던 것 같은데. 백업 쪽에 이제 백업 키퍼들이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주전 키퍼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뭐 간부와 수비 쪽 정도만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미네이 챔스가 있긴 해요. 파리 원정 3일 뒤에 요슈아 킴미 빠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학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에른뮌헨 같은 경우 좀 살아나긴 했어요. 직전에 볼프스전에 막 엄청 막 긍정적이었다 막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왜냐면 수비가 좀 불안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전방 쪽의 선수들이 특히나 폼이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슈퍼모팅이 직전 경기 장염이었나? 뭐였더라? 위장 쪽 위장염이었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빠졌는데 오늘 또 복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는 스코어는 4대1, 5대1, 5대2, 막 4대2, 막 이런 진짜
개 오바 사이즈에 학살 나오는 경기 있잖아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바이에른 뮌헨도 이거 킴미 빠지고 흐라벤베로 빠졌잖아요. 이거 삼선이 그럼 고레츠카밖에 없어요. 왜냐, 자비처가 맨유 갔잖아. 이때 자비처가 있었으면 참 그래도 밸런스 잡기가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막 무시할라 같은 애들, 2선 보는 애들이 3선에 좀 내려오거나 해야 돼. 근데 가뜩이나 고레츠카도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수비적인 부분은 능력치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의 라인업상으로 닭공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 보면은, 야 씨발 이거 그냥 공격 몰빵인데? 보험도 충분히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뭐 공격력은 특히나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뭐 긍정적인 기사들도 있어요. 최근에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막 르로이 사네 같은 애들 또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추가 훈련까지, 개인 훈련 못 빠지게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상당히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소식들이 있어요. 또 공격 자원이잖아. 이런 부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3.5바까지 정석으로 딱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봤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스날 대 브랜트포드. 일단 이 경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아스날 배당이 좀 낮다 보니까 아마 뭐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 200분 보고 계신데 뭐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일단 있어요. 일단은 뭐 제주스, 엘레니, 넬슨, 스미스로우, 시기시마 맨날 부상이야. 빠져있고, 부포는 옌슨이나 오누에카, 뭐 밥티스테, 뭐 이런 수비나 미드필더 쪽 자원들 이게 좀 빠져있는, 양팀 다 뭐 최근 부상자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추가된 선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스날이 주중에 맨시티전 있거든요. 홈에서 여기서 못 이기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못 이기면 안 돼. 주중에 맨시티전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적으로 이 경기를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보실 분들이 브랜트포드 빅6 상대, 이 상대 전적인데 맨유 4대0, 아스날한테 0대3으로 졌고, 첼시 0대0, 맨시티 2대1로 이겼죠. 토트넘 2대2, 리버풀 3대1. 아스날한테 한 번 진 거 빼고는 한 번도 안 졌어요. 빅6한테. 맨유, 리버풀 심지어 3번을 이겼어. 무도 아니야. 제가 축구를 오래 봐서 아는데요, 보통 이런 기록이 있잖아. 근데 브랜트포드 정도잖아요. 한 팀한테 2번 다 집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 기록상으로. 여기서 아스날까지 뭐 비기거나 잡아버린다? 그건 브랜트포드가 아니야. 그 팀이 무슨 브랜트포드야. 이게 이 기록인데. 부포가 아니에요. 선전을 했을 정도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2번 다 지는 거야. 그래야 브랜트포드니까. 뭐 완벽하면 이게 브랜트포드입니까? 아니잖아. 상당히 뭐 은베오마나 전방에 아이반톤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직전격에 에머턴한테 덜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거 홈이에요. 홈에다가 직전격에는 파티가 살짝 부상에 대한 이슈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 뭐 최근에 또 베나이트가 정신 못 차리지, 마르티넬리의 부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스날이 이번 경기는 좀 수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큰 문제가 아스날이 왼쪽에 마르티넬리가 제주스 부상 이후에 부진하다는 부분인데, 트로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아스날이 어쨌든, 아스날 베스트는 지금 트로사예요. 제가 볼 때는 마르티넬리 나오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못해. 트로사가 나온다면은 다시금 아스날이 뭐 푸근하게 이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본인의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1.31배 조금 불쾌하고, 해배 자체는 아스날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fulham 대 노팅엄.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선택지는 2가지야. 케바노 빠져있고, 이선 쪽에 노팅엄 이제 딘 앤더슨 주전 키퍼, 맨유스 임대온노 잘하죠. 빠져있고, 뭐 비앙코네나 미드 쪽에 뭐 쿠야테, 오마르 리차즈, 그리고 시기들은 뭐 언제 복귀합니까?
지금 영입을 해가지고 쓰질 못해. 여기 아오니까지 공격 쪽에. 여기 존조 셸비나 예이츠 이 미드필더 쪽에 또 셸비는 뉴캐슬에서 데려왔죠. 또 노팅엄에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에요. 불투명이라고 써있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데 얘는 뭐 아프다 그랬는데 질병 있다고 했나? 뭐 독감이 그런 건가? 아무튼간에 사실인데 이거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가면 이 경기를 건들고 싶다. 승 찍거나 언더 찍거나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승이 터지면 언더예요 이거는. 플럼이 이겨도 언더의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플럼 승이 터진다면 언더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중에 고르면 돼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여기서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면 뭐 본인이 조금 더 땡기는 걸 가든가. 노티용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패스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고 그래도 영입 자체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역습 한방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어느 정도 터지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플럼 상대로 쉽지 않고 어쨌든 플럼이 최근에 뭐 조금 득점력이 떨어졌어요. 대신 득점력이 떨어졌지만 원래 하나를 잃으면은 하나를 얻는 법이야. 보통 이런 팀은 강팀이면 뭐 둘 다 얻을 수 있지만 수비력을 얻었다. 노팅엄이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넣어야 한 골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2부 리그끼리의 매치이기 때문에 올라온 새끼들끼리 붙는 것 때문에 생각 외로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생각 외로. 뭐 옛날에 노팅엄 대 본머스는 막 3대3이었나요? 막 그런 경기들 있잖아. 생각 외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뭐 1대0, 2대0, 뭐 1대1 혹은 뭐 2대1 플럼승 요 정도 느낌의 경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노팅엄도 나바스가 직전 경기 또 오자마자 그 경기 MOM인가 받았더라고. 나바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언더 쪽의 접근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겠다. 뭐 승도 저는 뭐 잡는 사이즈로 보고요. 둘 중에 골라가는 경기야. 나바스 믿고 언더. 근데 지금 리즈전에 좀 잘 맞긴 했어요. 물론 리즈가 슈팅이 개발이긴 했는데 잘 맞긴 했어. 모나코 대 파리 생제르맹 빵집이죠. 빵집인데 잠시만요. 데이터가 날라갔냐 이거. 모나코는 수비 쪽에 반데르송 빠져있고 그 밖에는 뭐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뭐 큰 누수는 없습니다. 뭐 빠져도 뭐 상관없는 쉐기들 빠져있고 파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리오넬 메시가 오늘 경기 못 나와요. 다음 경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때는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올 수도 있대. 난 못 나온 줄 알았더니.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빠지고 은바페 그리고 헤나투 산체스나 오늘 베라티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훈련은 복귀했고 다음 경기는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까지는 근데 못 뛰는 것 같고 여기에 뭐 무키엘레도 수비 쪽에 여기에 킴펜페 정도는 불투명. 근데 뛸 수도 있겠다 싶어요. 킴펜페는 너무 커요. 정영님 어서 오세요. 너무 커. 다음 경기 챔스야. 내가 직전 경기 마르세유 경기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리 챔스 몰빵이라고 얘기했죠. 마르세유 이겼잖아. 2대1로 스코어까지 맞췄잖아. 이때도 2대1로 이긴다 했잖아. 챔스 몰빵.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부상자들도 급하면서 물론 경기를 벌이진 않을 거예요. 네이마르 이런 데 나올 거야. 나올 거긴 합니다만 모나코가 어쨌든 최근에 상당히 기세가 좋은 상황에서 홈 경기란 말이에요. 파리는 어쨌든 뒷경기를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솔직히 파리가 거의 더블 스쿼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빠졌다고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럼에도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뭐 공격 쪽에도 에키티케 같은 또 젊은 상당히 유망한 공격수들도 지금 어쨌든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발렌시아에서 좀 잘해줬었던 솔레르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은 또 세리에에서 상당히 뭐 3선에서 엄청나게 지난 시즌인가 엄청 잘했잖아요. 파비안 루이스 이런 애들 버티고 있고 또 비티냐 같은 애들도 후방에서 안정감이 상당하거든요. 미드필더 쪽에서 다 버티고 있어. 그래서 뭐 네이마르, 은바페, 베라티 빠졌다고 뭐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모나코가 풀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워크프레. 파리 뎁스는 따라올 팀이 없어요. 완벽한 더블 스쿼드이기 때문에 뎁스는 그냥 어느 팀이랑 비교가 자체가 안 돼. 맨시티랑 비교 안 돼. 훨씬 좋아요 파리가. 뎁스 자체는. 레츠드 로마. 수비 쪽에 퐁그라지치, 뭐 시세이, 그리고 피오렌티나에서 이제 임덴가 데려온 이제 미드필더 쪽에 말레가 오늘 또 빠져 있고, 뭐 스피나졸라, 로마 같은 측면 쪽에 빠져 있는데, 로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즌 재개하면서 로마 수비 미쳤다. 개 좋다. 근데 이상하게 한 골씩 준다. 후반기에는 실점이 줄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거나, 보통 개선이 되거든요.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으면은. 그러니까 운이 없었다는 소리야. 그 전반기에는. 로마 같은 경우 최근에 나폴리 재개 이후에 AC 밀란 강팀이죠. 얘네 둘 빼고 한 골도 안 먹었어요. 나머지 팀들한테. 뭐 볼로냐, 뭐 피오, 스페치아, 엠폴리, 물론 다 할만한 팀이 컵대회 빼고, 여러분들 컵대회 빼고요. 이런 뭐 볼로냐랑 피오는 그래도 갈았고 있는 놈들이고, 스페치아, 엠폴리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강팀한테 말고는 한 골도 안 줬어. 그만큼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거의 뭐 제가 로마를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베팅도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레체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팀입니다. 레체가 왜 까다롭냐면은 일단 후방이 좋아요. 후방이 좋아. 일단 웅티티, 이 재능 있는 자원이 일단 여기 지금 뻗팅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세리에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물간 애들이 가도 잘해. 아직도 지루, 막 페드로, 막 이런 애들 많잖아. 또 누가 있냐, 막 그 로마에도 한 명 있잖아. 그 첼시에서 뛰고 메뉴에서 뛰었던 애, 미드필더 떡대 큰 놈.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 마티치. 뭐 이런 애들 한물 간 애들도 좋은데, 얘는 부상당해서 망했는데 아직도 나이도 뭐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뭐 후방에서 패스나 수비력도 상당히 좋으니까 세리에서는 거의 탑급이야. 근데 레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빌드업이 좋잖아요. 후방에서 생각보다 잘 풀어나와요. 그러니까 웅티티 쪽으로 가면 짧게, 뭐 바스치로토 쪽으로 하면 길게 플랜이 다 정해져 있어. 생각보다 조직력이 좋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고, 특히나 홈에서만큼 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로마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행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골 진땀승 아니면 무승부.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잡는다면 저는 오버 가능성이 보여서, 이 경기는 언더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막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 언더가 1.4잖아 차라리 그냥 무승부에 묻히는 게 낫다. 이거는 뭐 양빵 나눠 쳐도 이제 1.7배당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나누고 이제 반반 베팅 해봤자 1.7배 정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 찍을 바에 무승배, 뭐 여기 무승배 묻히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무해무 좋아하시는 분들 잡아보시고. 버머스 대 뉴캐슬, 뭐 지금 뭐 제 승부패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시계 개꿀 경기만 가져다가 분석하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경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머스 편 봅니다. 일단 보머스 같은 경우 뭐 측면 쪽에 프레드릭이나 뭐 수비 쪽에 좋은 자원인 켈리, 또 로테이션 쪽에 스테펜스, 여기에 뭐 솔랑케나 뭐 루이스 쿡, 타버니어, 뭐 이런 애들 불투명에 떠 있거든요. 빌링도 불투명인 것 같고 좀 중요 자원들.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 본머스가 겨울 이적 시장을 상당히 잘 보냈어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아따라랑 한 새끼가 누구였더라? 공격 쪽에 세메요였나? 이름 헷갈려. 세메뇨. 우아따라나 뭐 세메뇨 같은, 특히 우아따라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로리앙 이 새끼가 진짜 반은 이 새끼였어. 반은 이 새끼. 로리앙에서 한 공격 포인트 한 거의 20개 가까이 찍고 온 놈이야. 오자마자 본모스에서 지금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포인트도 벌써 기록했죠. 오자마자 기록했고, 또 수비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대 주전 쌤백 한 명 데려왔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좀 생소한 놈이어가지고, 요 놈도 어쨌든 오늘 켈리의 좀 누수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메꿔줄 수 있는지 오늘 선발 예상 명단에 있는 데도 있더라고. 뭐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잘 보강이 잘 된 상태고, 뉴캐슬 기마랑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기마랑에서 빠졌다고 반대를 보지는 않는데 저는 뉴캐슬을 워낙 고평가를 했었잖아요. 이전에도 뭐 기마랑에서 빠져도 그래도 할만하다 막 이런 식으로 분석했던 경기들도 있었고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뉴캐슬의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최저점이야. 최저점이에요. 경기 내용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저점이야.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못 이길지언정 경기 내용 자체는 압살을 했던 게 뉴캐슬인데 최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냥 비등비등하게 항상 가.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확실히 잡고 가는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본모스의 홈이잖아요. 이거 똥배 메리트 전혀 없다. 1.44배? 장난합니까 지금? 난 1.6배 줘도 고민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가요. 이건 본모스 프렘 배당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어쨌든 뭐 뉴캐슬이 사실 강한 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접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고배당이나 부주력 정도 던져볼만 하다. 본모스 역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지 않아. 본모스 프렘 승부패 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에서 조심하면 여러분들 손해 안 봐요. 적어도 손해는 안 봐. 뭐 무조건 득을 본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손해 안 봐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오래 아니고 일주일만 봐도 알겠다. 라치오 5위 풀라인업이고요. 아탈란타 메을레 출전 정지고 무리엘 출전 정지. 뭐 팔로미노, 뭐 자파코스타 빠져 있는데 언더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모스가 골을 넣는다고 보거든요. 뉴캐슬 수비가 아무리 좋아도 한두 골 정도 가능하다고 봐서 뭐 2대1 뉴캐슬 승이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니면 뭐 2대1 뭐 본모스나 2대2 무가 떠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서 별 좋아 보이진 않고 여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애초에 좀 어려운 매치인 거는 분명한데 라치오 찍을 바에는 아딸 찍습니다. 좀 측면 쪽이나 전방에 뭐 이렇게 빠져있긴 하면 무리엘은 뭐 없어도 되고요. 메을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탈 같은 경우 사이드백 자원들이 그래도 나름 풍부하기 때문에 뭐 자파코스타도 빠진 뭐 좀 아쉽긴 하네. 그럼에도 라치오보다는 아딸이 낫다. 특히 더 프렌의 접근이라면 공격 자원들도 어쨌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모빌레의 페이스가 조금 처진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하고 거기다가 옆에 서 있는 애들 뭐 페드로 같은 애들은 좀 기대치가 물론 직전 경기 베로나전에 멋있는 골을 하나 넣긴 했습니다만 좀 아탈 상대로는 좀 떨어지고 추가로 뭐 펠리페 한테서 약간 부상 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골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아탈란타가 충분히 득점을 기록한다고 봤을 때 라치오가 그럼 2골 이상 3골 이상 넣을 수 있냐고 봤을 때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 쪽 아탈란타 프렌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마지막 클레르몽 대 마르세유. 일단 세이드 출전 정지 그리고 미드필더 핵심인 가스티엔이나 뭐 멜라 불투명 마르세유는 알이 뭐 필요 없어요. 여기 누노 타바레즈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큰 고민이 필요 없는 경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클레르몽의 수비 쪽에 핵심 자원이 세이도 빠져 있는 거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가스티엔 같은 경우도 베테랑으로서 클레르몽 중원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뭐 수비적인 밸런스나 이런 거 잘 잡아주고. 근데 오늘 불투명인데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마르세유가 가뜩이나 스쿼드 뎁스도 좋은데 뭐 타바레즈 없는 거 공격적인 재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측면에서 아쉽긴 한데 이건 뭐 마르세유는 제가 제일 리그 안에서 믿을 만한 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전 경기 니스전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 싹 다 승을 봐서 다 맞췄었죠. 오늘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끝. 군장이 저희